네, 이 시간에는 제3장 변압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변압기가 나오죠. 변압기 전압을 변환시켜주는 그릇기자를 썼습니다. 정지기가 되겠죠. 영어로 트랜스포머라고 씁니다. 트랜스포머 TR 이렇게도 간단히 쓰죠. 변압기는 무엇이 된다?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데 관여하는 장치. 낮추는데 관여하는 장치다. 이것은 정지기가 되겠습니다. 정지되어 있다, 정지기. 우리 기계는 회전하는 기계, 직류기, 동기기는 회전기가 되며 얘는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지기라고 보시겠죠? 전압을 높이고 낮추죠. 전압을 왜 높이고 낮추느냐? 발전소에서 만들어내는 전력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입니다. 154, 345, 765까지 높이죠. 다시 운송을 해서 어떤 수용가에 근접해서 오게 되면은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전소를 해서 전압을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전압을 높이고 낮추는 이유는 운송 과정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모든 기계에 원리와 구조가 있듯이 변압기에서도 똑같이 원리와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리와 구조를 보실까요?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 원리와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압기 원리. 변압기의 원리는 전자유도 현상에서 나옵니다. 전자유도 작용, 전자기 뭐 써주셨습니다. 전자유도 현상. 일명 전자유도 현상을 뭐라고 한다?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쓰죠. 패러데이의 법칙에서 나왔다. 이 전자유도 현상 패러데이 법칙은 무엇이냐? 패러데이 법칙은 이런 코일이 있죠. 코일의 권수가, 이게 코일인데, 코일 동선을 절연해서 감하는 걸 코일이라고 쓰는데, 이 코일에 감겨있는 횟수를 권수라고 씁니다. 권수가 N회 감겨있는 이런 코일이 있다. 코일에 어떻게 했었든 간에 여기서 자기적 에너지, 자속이 변합니다. 아까 없었는데 이 자기적 에너지 변하는데 이것을 세교자속이라고 합니다. 이 코일을 관통하는 자속을 세교자속. 세교자속 파이로 쓰는데 이 파이가 변화합니다. 시간에 따라. 이 자속이 변하면은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역방이 되겠죠. 이 자속이 없었는데 생겼다. 그럼 아까 없었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어 주어서 없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향의 자속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뭐가 생긴다? 이 코일 양단에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2V의 기전력이 유도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자유도 현상, 일명 패러데이라는 연결이 돼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 코일에서 양단에서 만드는 기전력 2는 어떻게 되냐? 기전력 2는 이게 패러데이 법칙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기 기전력 또는 유도 기전력이라고 쓰죠. 이 코일에서 양단에서 만들어지는 유기 기전력 2는 어떻게 되냐? 유기 기전력 2는 항상 시간에는 반비례합니다. 시간의 미수한 시간에 따라서 자속이 다르면 미수한 시간에는 반비례하고 이 변하는 자속이거든요. 미수한 시간 동안에는 미수한 자속이 변하죠. 이게 델타를 씁니다. 이게 미수 시간 동안에 미수한 자속이 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에는 반비례하고 변화된 자속이 비례하며 코일의 권수가 N회에 감겼다. 그럼 이 코일의 권수에 비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역의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역기전력에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일명 패러데이 법칙 기전력 볼트가 되는 것입니다. 코일에서 시간에 따라서 세교 자속이 변하면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되는데 이게 유기 기전력이라고 해서 이는 마이너스 N D분의 D파이라는 이런 기전력이 유도되더라. 이 전자유도 현상에서 뭐가 얻어졌다? 변압기의 원리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변압기 원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그림을 그린 걸 줄였습니다. 조연은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환상철심이에요. 자속 화일을, 이 자속을 가장 잘 통과시켜주는 게 무엇이야?
철이거든요, 철. 투자율이 잘 좋은 게 철이에요. 그럼 코일에다 코일을 감아놨습니다. 1차 측에 코일을 감고 2차 측에도 코일을 감아놨습니다.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다 뭘 연결했냐면은 여기다 전구다마를 연결했습니다. 전구다마. 이쪽에는 직류전을 연결했습니다. 직류전. 개폐기를 연결했죠. 개폐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V에 건전지를 연결해서 환상 철심과 철심입니다. 자속을 잘 통과해주는 게 철심이죠. 철심에 코일 양쪽에 코일을 감아놓고 여기다 전구다마를 연결했습니다. 자,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전류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전구다마가 꺼져 있습니다. 스위치를 한번 닫아볼까요? 스위치를 온했습니다. 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하니까 이게 전류 흐르겠죠? 직류전이 흐릅니다. 그럼 자속이 생기겠죠? 앙페르 온화 소치에 자속이 발생입니다. 여기 발생되죠. 자속이 변하니까, 이 코일에서 자속이 변하니까 1차 측 기질 E1으로 생기고 2차 측 기질 E2가 나와서 이 기전력에 의해서 전류 흐릅니다. 2차 측 기질 I2가 흐르죠. 그래서 이 불이 반짝하고 빨간 불이 딱 들어옵니다.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불이 들어왔다가 이게 직류전원이니까 이 전류가 일정하죠? 전류가 일정하니까 자속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게 시간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데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이 막 꺼집니다. 그럼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를 열어야 되겠죠. 스위치를 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있었던 전류가 없어지죠. 있었던 자석이 없어졌죠. 자석이 없어지니까 기전력이 없어진 거가 흘러서 여기 다시 또 만들어진 거예요. 기전력이 다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와는 반대 방향, 이번에는 무슨 전류가 난다? 반대 방향 전류가 나서 노란 전류가 딱 흐르죠. 그럼 또 금방 또 꺼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점등을 시키려면 이 스위치 개폐기를 어떻게 된다? 계속 온오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수십 번씩.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직류는 변화할 수 없습니다. 직류는 변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직류. 어떻게 되냐? 교류를 변압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게 직류전원을 공유해 준 것입니다. 직류전원을 공유했을 때 항상 스위치를 온오프해야 불이 계속 들어올 수 있더라.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실제 변압기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그럼 변압기의 구조를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압기의 구조. 구조는 이렇게 자속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환상철심과 전기 회로의 역할을 해주는 1, 2차 권선을 이루어졌습니다. 1차, 2차 권선. 1, 2차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변압기의 구조이다. 물론 변압기 구조는 차후에 5번째에 가서 변압기의 구조가 또 나옵니다. 그건 세부적으로 좀 표현하는 것이고, 우리 간단하게 주요 부분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환상철심은 무슨 역할을 해주면 이 자기적 에너지 흐름, 자속 있죠? 자속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속 파이의 통로. 자속의 통로 역할을 해준다. 역할을 해주는 부분을 환상철심, 페로필로 따라서 환상철심. 권선이 있죠? 1, 2차 권선이 있다. 1, 2차 권선. 전기 회로가 되는 거죠. 전기 회로. 자기 회로가 되고, 얘는 자기 회로가 되고, 1, 2차 권선은 전기 회로가 되는 것입니다. 전기 회로. 그럼 어느 것을 1차, 어느 것을 2차에 있냐? 그럼 1, 2차의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차는 좌편에 있어서 1차, 우편에서 2차가 아니고, 전원을 공급받으면 1차입니다. 1차는 전원을 공급받는 쪽. 그럼 이걸 프라이머리, P 권선이라고 썼습니다. 1차 프라이머리 와인딩, 1차 권선, P 권선 같은 얘기입니다. 는 전원을 공급받는 측입니다. 전원 공급받는 측. 받는 측의 권선은 1차 권선, 2차 권선은 부하에다 전기를 공급하는 쪽. 그건 S 권선이라고 썼습니다. 이것은 2차 권선, 2차 권선은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는 측입니다. 부하의 전원을 공급하는 측. 측의 권선을 2차 권선. 그래서 변압기 구조 이것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그림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원형으로 제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만듭니다. 페이로필이 돼야 되니까 환상철심이 돼야 되겠죠. 통철을 쓰지 않고 얇은 강판들을 성층하는 것입니다. 얇은 강판들 이런 것을 성층했죠.
강판의 두께는 0.35mm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얇은 강판을 성층해서 볼트 리벨을 묶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여기다 1차 측에다 코일을 이렇게 동선을 절연해서 감아놓은 것입니다. 코일은 아주 수백 개가 감겨 있습니다. 이렇게 감겨 있죠. 2차 측에도 코일이 이렇게 감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상 철심과 1, 2차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무엇이 된다? 변압기가 간다는 구조죠. 1차는 전원을 공급받죠. 직류는 변압이 안 되기 때문에 교류를 공급해 줘야 됩니다. 정연파의 교류전압 V 1V의 교류전압 공급해 주죠. 여기에는 무엇이 됐다? 그럼 전류가 흐르죠. 1차 측에 전류가 흐르는데 부하가 없을 때 무하 전류가 없습니다. 무하 전류가 흐르면 무엇이 생긴다? 네, 앙페리의 오른나서 법칙에서 여기서 무엇이? 이렇게 자속이 변하죠. 차기적 에너지가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교류 전압이니까 전류가 변하고 전류가 변하고 자속도 변합니다. 정연파로. 자속이 변하니까 이 코일의 권수에 비례해서 1차 코일의 권수 N1, 2차 코일의 권수 N2라고 한다면 이 코일의 권수에 비해서 무엇이 만들어진다? 1차 측 기절력이 1V와 2차 측 기절력이 2라는 2차 측 1, 2차 기절력이 나오죠. 여기에다 뭘 연결한다? 부하를 이렇게 연결한 것입니다. 부하를 로드에서 L로 쓰면 됩니다. 부하. 이렇죠. 그럼 여기 기절력에 의해서 2차 측에 전류를 흐르죠. 2차 측에 전류가 흐르니까 무엇이 됩니다? 2차 측에 전압이 나오죠. V2라는 전압이 나옵니다. 그러면 2차 측에 전류가 흐르면 아까 부하가 없을 때는 무하 전류가 흐르다가 전류가 흐르면 1차 보상 전류, 부하 전류가 흐르고 또 무하 전류는 작은 값이거든요. 무하 전류가 흘러서 합해서 1차 입력 결과의 원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상 철심과 이게 철심이죠. 환상 철심. 자속의 통로 역할을 해주는 환상 철심과 1차 권선과 2차 권선으로 나눠진다. 이게 변압기에 간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차 권선과 환상 철심을 이루어졌다. 자, 여기서 우리는 변압기에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냐? 변압기의 가장 기본은 이 1, 2차 권선에 따라서 1, 2차 기절력 있죠? 이 1차 측 기절력 E와는 얼마이다? E와는 페레드 법칙 전자유대 현상에서 마이너스 N1 곱하기 N1 곱하기 시간 dt분의 d파이가 되죠. 이게 1차 측의 유전력의 순식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차 측 기록 똑같죠. 마이너스 N2 dt분의 d파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차 기전력과 2차 기전력의 B를 보는 거예요. B. 그래서 우리는 변압기의 권수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권수비 또는 뭐라? 전압비라고도 씁니다. 전압의 B라. 전압비 권수비 같은 얘기죠. A로 쓰거든요. 그래서 권수비 A는 무엇이냐?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동기발전에서는 가장 기본이 동기 속도를 한다면 변압기에서는 권수비가 가장 기본입니다. 권수비는 무엇과 뭐의 비다? 전압의 비예요. E1과 E2의 비죠. 소문자를 쓸까요? 순식값 E1과 E2의 비가 됐다. E1과 E2의 비. 이 비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속은 누설 자속 없으면 같거든요. 그러면 N2분의 N1이 되죠. 그래서 전압비, 권수비 같은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N2분의 N1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압비는 여기에 이 전압과 이 기전력이네. 역기전력이군요. 이 1차 측에 공전을 받아서 전류하려니까 페르데이 법칙에서 기전력이 나오는데 역기전력인데 여기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는데 무시하면 이거는 거의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작죠. 그래서 약 같은 것입니다. 뭐야? E완과 V완이 약 같은 것입니다. 얘가 좀 크죠. 그래서 작고. 요 E2는 V2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약이 들어온다. 약. 는이 아니고 얘는 는이 되었고 얘는 약이 됐다. 얘와 얘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같고. 변압기는 효율이 97, 8%입니다. 대용량일 때는 99%가 되거든요. 그럼 효율이 거의 100%가 되기 때문에 뭐가 또 입력과 출력이 같아요. 그래서 V1 곱하기 I1은 V2 곱하기 I2가 되겠나? 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효율이 97, 8%니까 약간 차이가 있겠죠. 약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압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권수비 또는 전압비는 무엇이 된다? 이렇게. E2분의 E1은 N2분의 N1이고 약
V2분의 V1이요. I1분의 I2가 됐다. 뭐가? 입력과 출력이 같기 때문에 입력은 P1으로서 무엇이 된다? V1, I1이 된 것입니다. 출력 P2가 돼서 출력은 V2 곱하기 I2가 되거든요. 1, 2. 그래서 이 등식이 같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같게 되려면 이런 식이 성립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압기에서 가장 기본인 곤수비 또는 전압비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약 같은데 이상 변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 변압기. 실제는 아니지만 이상 변압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상 변압기라. 실제는 아닙니다. 이상적인 변압기예요. 이상 변압기, 아이디얼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상 변압기는 어떤 변압기를 이상 변압기라고 하냐면 우선 누설 자속이 없습니다. 누설 자속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철심에서 전류하면 자속이 생기는데 이 철심은 이 공기에 비해서 투자율이 수천 배로 높거든요. 약 7, 8천 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속이 통하는데 실은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오는 자속도 일부가 있습니다. 밖으로 이렇게 새어나오는 자속이 무엇이다? 이것을 우리는 누설 자속이라고 합니다. 누설. 이런 누설 자속을 무시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상 변압기예요. 실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설 자속이 없고 권선에 저항이 없습니다. 권선에 저항이 없으니까 동선이 없습니다. 동선이 없다. 실제 동에는 저항이 있거든요. 있는데 권선 저항이 없고 따라서 무엇이 없다? 동선이 없고. 철심에 자석이 변하면 철심에서 자석이 변하면 항상 어떻게 된다? 철선이 생기는데 철선도 없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자석이 없고 권선의 저항도 없고 철선이 없는 변압기를 뭐라 한다? 이상 변압기를 한다. 이상 변압기는 어떻게 하냐? 이상 변압기에서 콘수비 A는 어떻게 되냐? A는 이상 변압기에서는 E2분의 E1호는 N2분의 N1호는 V2분의 V1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I1분의 I2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상 변압기에서의 곤수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실제 변압기는 어떠냐? 실제 변압기에서는 요게 이렇게 점만 찍으면 됩니다. 점만. 약. E1과 V1이 약 같고 E2와 V2가 약 같다는 약. 또 V1 곱하기 I1은 V2 곱하기 V2 이게 실제 변압기에서는 약 같아지는 것입니다. 왜? 효율이 97, 8%가 되기 때문에 물론 대용량일 때는 효율이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같다. 그래서 점이 있으면은 실제의 변압기이고 점이 없으면 눈 없으면 이상 변압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를 해석할 때 정확한 값을 원할 때는 실제로 그려야 되고 그러면 계략적으로 많이 구합니다. 약 같다 이렇게 다 사용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우리는 이상 변압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변압기. 이런 변압기에 우리는 등가위를 그립니다. 등가위로 그리는데 그 앞서서 뭘 해야 되냐면 1, 2차 유기기전력과 여자조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까지 나온 우리는 변압기의 원리와 구조에서 곤수비가량 보셨고 두 번째로 1, 2차 유기기전력과 1차 유기기전력과 여자전류가 나옵니다. 1, 2차 유기기전력과 여자전류. 요 기전력 2완 있지 않습니까? 2완이 어떻게 되냐? 1차 기전력, 1, 2차 유기기전력 먼저 보십니다. 1, 2차 유기기전력. 1, 2차 유기기전력은 이것은 패러데이 법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1차 측에 정연파의 교류전압, 1차 측의 전압과 교류전압입니다. V1.
V1은 어떻게 줘졌다? V1OM의 사인 오메가 t라는 정연파의 균례전을 공유해 줍니다. 그러면은 1차 측의 기준력도 어떻게 된다? 1차 측의 기준력도 전압각을 무시하면 이상변화 계산 얘도 무엇이 된다? 전자유도 현상에서 마이너스 1차 코일의 건수 N1 dt분의 d파이가 되거든요. 근데 이 1차 측의 기준력과 무슨 같다? 이 공유전압과 크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부호가 반대야. 그래서 마이너스 V가 되는 것입니다. V1. 그래서 요 값과 이것을 같다고 쓰면은 N1 dt분의 d파이와 요 값이 같다 이거. 왜? 여기 마이너스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같은 것이죠. V1M 사인 오메가 t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식에서 이것을 이쪽으로 넘어와서 자석 파이를 구합니다. 양면을 척분해갖고. 그래서 파이를 구해서 이 유기기전력의 최대값을 구합니다. 이 기전력, 1차 측의 유기전력의 최대값. 최대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각속도 오메가 코일의 권수 N1 이 철심의 최대 파이 M이 무엇이 된다? 이게 1차 측의 기전력의 최대값입니다. 1차 기전력의 최대값 볼트가 되죠. 교류에서는 항상 무엇을 얘기한다? 시료값을 넣어야 돼요. 이건 최대값이 되는데 1차 측 유기전력의 최대값이 되었거든요. 이것을 유도는 우리 교재를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굳이 유도 안 해도 되죠. 절대값만 우리가 크기를 누르기 때문에 유도 과정에서는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래서 계산해 봤더니 어떻게 됐다? 이게 최대값이 되었으면 우리는 항상 뭘 구한다? 1차 유기전력의 시료값을 구해야 됩니다. 실제 효력이 있는 값, 시료값. 시료값을 2안 쓰면 됩니다. 최대값을 빼서 그냥 2완을 쓰면 이게 시료값이군요. 그러자면 시료값은 무엇을? 최대값 2의 맥시멈을 무엇으로 나눠줬다? 루트 이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나눠주면은 여기 오메가는 2파이 F가 되거든요. 2파이 F N1 파이 M을 뭐로 나눠줬다? 루트로 나눠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파이를 루트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이 값이 4.44 F N1 파이 M 이렇게 나옵니다. 이 4.44는 항상 정수가 되는 것이며 1, 2차 주파수는 같거든요. 그래서 주파수가 나오고 1차 코일의 건수, 철심의 최대 자수 파이 M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측. 변압기에서 1차 측의 유도 기전력 이 완호는 무엇이 된다? 시료값을 남겨시는 것입니다. 이건 남겨시죠? 1차 측의 유기 기전력의 시료값. 이것은 공급전압과 거의 비슷합니다. 공급전압과 약 같다. 이거 약 무슨 같다? 얘는 V1과 약 같으며 크기를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2차 측의 유도 기전력은 2차는 똑같습니다. 2차는 E2는 무엇이 된다? E2는 마이너스 NO2 dt분의 d파이거든요. 그럼 뭐만 변화했다? 이게 NO2만 변화했거든요. 그래서 1차 측의 기전력 유기에서 요거만 바꿔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유기전력의 시료값 E2는 얼마가 된다? 똑같이 4.44 F NO2 파이 M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2차 측의 전력의 시료값 볼트가 되겠죠. 여기서 얘는 주파수, 이건 1차 코일의 권수, 최대 자수입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그래서 F는 주파수를 얘기하고 우리 상용 주파수 60Hz가 되는 것이죠. N1, 2는 N1은 1차 코일의 권수. 그리고 NO2는 2차 코일 권수. NO2는 2차 코일 권수. 파이 M은 철심의 최대 자수이기 됩니다. 맥방이 되기 때문에 최대 자수. 최대 자수를 나타내다. 단위는 웨버가 되겠죠. 영어 소리는 1, 2차 유기 기전력이라. 그래서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꼭 외우십시오. 4.44 FN1 파이 M. 약 뭐와 같다? 이는 약 같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1, 2차 유기전력이라고 쓰며, 이 변압기에서는 조금 복잡한 하나의 가치가 나오는데, 그게 여자전류라는 것입니다. 여자전류를 보실까요? 여자전류 또는 이 여자전류는 부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는 항상 흐르는 전류라 해서 일명 무부하 전류라고도 씁니다. 여자전류는 무부하일 때도 나오는 전류이기 때문에 I에다
G로 붙입니다. 그래서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라고도 씁니다. 이 무부하 전류라는 것은 부하가 없을 때 흐르는 전류라는 의미도 있지만 부하가 있을 때도 흐릅니다. 항상. 그래서 이 여자 전류, 무부하 전류는 부하가 있든 없든 항상 일정한 크기를 갖는 전류를 무부하 전류 또는 여자 전류라. 여자 전류는 철심에서 철순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철소를 만드는 철순 전류와 자속 화이를, 철심에서 자속 화이가 변화되는데 자속 화이를 만들어주는 자화 전류의 합이 여자 전류입니다. 의미는 그렇게 알아두십시오. 우리 변압기 철심에는 무엇이 있다? 변압기 철심 있죠? 철심입니다. 철심이죠. 여기 권선이 감겨 있죠. 자, 이 철심에서, 이 환상 철심에 생기는 전기적 현상을 우리가 봅니다. 이 철심에 생기는 전기적 현상은 이 철에 뭐가 있다? 철소를 만드는 철선장 R로 제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자속 변화죠. 자속 변화면 이 비례항수에 인덕턴스가 있죠. 이 인덕턴스의 각속도 오메가라고 표시하면 리액턴스가 있습니다. 리액턴스. 이게 여자 리액턴스 철선장입니다. 이 1차 권선에 있죠. 권선에도 저항과 1차 권선의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거든요. 이 권선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고 철심에도 저항과 리액턴스가 있는데 권선과 철심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 철심에서 생기는 전기적 현상은 이 두 개가 직렬로 되어 있는데 역수를 써서 이 철선장의 역수 R로 G분의 1을 말한다. 이것을 여자 콘덕턴스라 해서 지제로 씁니다. 여자 콘덕턴스야. 그리고 요 리액턴스의 역수를 말한다. 리액턴스의 역수를 말하고 씁니다. 여자 서셉턴스라 비제로 씁니다. 역수를 씁니다. 원래 저항과 리액턴스가 직렬로 연결되는데 병렬로 연결되는 이런 회로로 그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철선저항의 역수를 여자 콘덕턴스라고 해서 G제로, 리액턴스의 역수를 여자 서셉턴스라고 해서 B제로로 해서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쓰는 것입니다.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무엇이 된다? 여자 전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무엇이 된다? 요 변압기 철심. 요 변압기 철심을 이렇게 등가위로 그리는 것입니다. 원래 철심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나온다? 철소를 만드는 철선 저항이 있고, 그래서 자속화에 대한 비례항수인 인덕턴스가 있고, 인덕턴스의 각속도를 구해주면 여자 리액턴스인데, 여자 리액턴스 역수를 서셉턴스, 여자 서셉턴스, 철선저항의 역수를 여자 콘덕턴스에서 이렇게 두 가지 합해서 뭐라고 한다?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여자 전류에서 몇 가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여자 전류에서 우선 첫 번째로 여자 어드미턴스 먼저 나옵니다.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어드미턴스를 Y에다 제로 붙였거든요. 여자라는 뜻에서 제로 붙인 것입니다. 단위는 오메 역수 모가 되는 것입니다. 여자 어드미턴스는 무엇과 뭐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로 여자 콘덕턴스가 있습니다. 콘덕턴스 같은 책입니다. 여자 콘덕턴스는 G에다 제로 붙였습니다. 여자라는 뜻에서 제로. 뭐 역수이다? 철선장 역수니까 뭐가 됩니다. 이 여자 콘덕턴스 G제로는 무엇이 된다? 철선저항 R로 제로의 역수를 여자 콘덕턴스에서 뭐가 되었고, 두 번째로 여자 서셉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자 서셉턴스, 우리 저항의 역수를 콘덕턴스, 리액턴스의 역수를 서셉턴스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 무바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자를 붙인 것이죠. B제로. 이는 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B제로는 무엇이 된다? B제로는 원래 여자 리액턴스 X제로 역수가 되거든요. 역수. 그래서 J가 위로 와서 마이너스 하나 따라옵니다. 마이너스 J 서셉턴스 B제로 씁니다. 요 리액턴스의 역수는 서셉턴스가 되고 J분의 1이 뭐가 됐다? 마이너스 J 이렇게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여자 콘덕턴스와 여자 서셉턴스 앞에서 뭐라고 쓴다? 이것을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쓴다.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어드미턴스는 어드미턴스에다가 뭘 붙였다? 어드미턴스에다 이렇게 제로 붙여서 여자라는 뜻입니다. 여자 어드미턴스 뭐가 되겠죠? 그럼 여자 어드미턴스 Y제로는 무엇이 된다? 여자 콘덕턴스 G제로에다가 원래 더해준 것인데 여기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마이너스 J B제로 쓴 것이다. 이게 복소수의 합이 되겠죠.
물론 크기를 볼 때는 제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D의 제로의 제곱, B 제로의 제곱에서 합을 해서 제곱근을 제곱은 무엇이 된다. 이게 바로 여자 어드미턴스가 되더라. 이게 철심에서 생기는 전기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철심을 그릴 때 철심을 그리지 않고 뭘 쓴다. 좀 이렇게. 철선정의 역수를 여자 컨덕턴스, 리액턴스 역수를 여자 서스턴스에서 이것을 여자 어드미턴스라고 해서 여기에 흘러가는 전류가 무엇이 된다. 이게 여자 전류 I0가 됩니다. 그 I0는 무엇이 되느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철선 저항을 만들어주게 하는 전류를 철선 전류에서 II를, 차속하이를 만들어주는 전류를 자화 전류 I5에서 다시 쓰면은 여자 전류는 무엇이 된다냐. 여자 전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자 전류는 어떻게 된다. 여자 전류는 무부하에서 나오는 전류, 부하가 있을 때도 흐르고 없을 때도 흐르는 무부하 전류가 된다 해서 제로 붙였습니다. 무부하 전류. 그래서 여자 전류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 어드미턴스에다 여기 공전압이 V볼트거든요. 자, 공전압 V1볼트. 그래서 V1 곱하기 여자 어드미턴스 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됩니다. 원래 권선이 관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 전류는 무엇이 된다? 여자 어드미턴스 곱하기 1차 공전압이 되는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 된다?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의 벡터적 합성이 된다.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 의상차, 90도 의상차가 있거든요. 벡터적 합성. 이것을 철선 전류, 자속 화이를 만드는 자화 전류, 철선 전류와 자화 전류의 벡터적 합성이 바로 여자 전류가 되면서 여자 전류는 여자 어드미턴스 곱하기 1차 공전압 암페어가 되었다. 그리고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철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이 나온다? 철선이 나옵니다. 철선은 P에다 아이언에서 PI를 붙이죠. 그럼 철선은 무엇이냐? 철선은 무부하선이라고도 좋습니다. 무부하선 같은데 이게 철선 전류 곱하기 전압하면 되는 것입니다. 1차 공전압 곱하기 철선 전류 I가 되죠. II는 무엇이냐? II라는 것은 G0 곱하기 V1이거든요. 그래서 II가 G0 곱하기 V1이니까 V1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철선 와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여자 어드미턴스, 여자 전류, 철선 이렇게 이게 다 철심에서 생기는 전기적 현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